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계급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모리 풍기로 인한 가격 급등이 심각합니다. 이 HBM을 잡기 위해서 한국에서 장기 투숙하는 빅테크가 나오고, 미국의 HP는 메이저 메모리 업체가 다 HBM에 매달리면서 레거시 메모리가 부족하자 생전 쳐다보지도 않던 중국 메모리 업체 CXMT 제품 채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 아닌데요. 소비자용, 그러니까 게임용 GPU 시장은 이른바 강제 다이어트와 생산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올 상반기 이 게이밍 그래픽 카드 생산량을 최대 30-4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비싼 GDDR 메모리를 써서 소비자용 카드를 만드느니 그 메모리를 AI 가속기에 투입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시되고 있는 제품도 스펙 다운과 라인업 축소가 기본값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IT 기계의 가격 인상은 심상치 않은데요. 세트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칩 제작 단가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최신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 S26 시리즈나 아이폰 차기 모델의 출고가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현재 메모리 시장은 AI용 HBM이 일반 메모리 생산량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PC 제조사는 중국산 부품을 찾고 GPU 제조사는 게이머용 물량을 줄이고 소비자는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 수요 계급도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순위로 메모리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완전 후순위로 밀려서 언제 제품을 받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업체도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젠슨항은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는 메모리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젠슨항이 보여준 자신감은 단순히 메모리 물량을 많이 확보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공급망의 수직적 계층화를 완벽하게 구축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메모리 시장은 제품 분기를 맞아서 고객층이 뚜렷하게 계층화, 범주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마진을 확보하게 해주는 엔비디아와 같은 VVIP 고객, 그리고 삼성의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활용하는 테슬라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 또 물량 베이스로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애플, 장기 안정적 고객이었던 델, HP,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중소기업 부품 시장의 업체 등 후순위 고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순이라고 할 VVIP 고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고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제조사의 설비 투자, 이 카펙스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물주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젠슨항은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가 HBM4의 유일한 사용자라고 못 박았었는데요. HBM4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차세대 공정의 초기 수율 전체를 엔비디아가 싹쓸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경쟁사 AMD와 같은 경쟁사는 사고 싶어도 라인 자체가 없어서 못 사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엔비디아가 수조 원에 달하는 선지급금 프리페이먼트를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업체에 하고서라도 전용 생산 라인을 예약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경우는 범용 메모리 지배력도 막강한데요. 이 AI용 HBM뿐만 아니라 GDDR과 같은 그래픽 D램, 그리고 LPDDR과 같은 저전력 메모리의 최대 구매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천하의 엔비디아도 메모리 업체에 선지급금을 내는데 장기로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구매하려면 미리 선불조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선지급금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으로 메모리를 입도 선매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테슬라처럼 전략적 원스톱 파트너로서 삼성에 더 많은 페이버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으로선 파운드리 고객인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자사 메모리 HBM과 같은 것의 공급 우선순위를 높여줄 위인이 있는 것이죠. 칩도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메모리도 걱정 말라는 식의 패키지 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객이라면 메모리 단품 시장의 파동에 휘둘리기보다 장기 계약 기반의 전용 공급망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메모리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웨이퍼 한 장당 이익은 HBM, 서버용 DDR, 그 다음에 소비자용 DDR 순입니다. 이 AI용 메모리는 일반 소비자용 D램보다 마진율이 몇 배나 높은 것이죠.
공급이 부족해지면 제조사는 당연히 수익성이 낮은 소비자용 라인을 줄여서 AI용 라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과거만 해도 공급 과잉 시에는 소비자용 시장의 물량이 풀려서 가격이 내려갔지만 지금은 엔비디아가 초과 물량까지 전략적 재고로 흡수해버려서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치르거나 물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더 유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도 있는데요. 바로 인텔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입니다. 이 젠슨 낭이 TSMC와 삼성 외에 인텔을 잠재적 파트너로 언급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메모리 수급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인텔이라는 새로운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되면 메모리 제조사들은 이제 인텔의 미국 공장으로도 HBM을 적게 공급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과정에서 누가 더 낮은 가격에 더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물량을 대줄 것인가를 두고 메모리 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데 더 강력한 협상력을 엔비디아가 갖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공급 우선순위는 더 공고해지고 다른 수요 업체들이 끼어들 틈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를 상대로 테슬라에게 했던 것처럼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원스톱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혈안인데요. 인텔과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인텔의 후공정을 치고 들어오기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7조가 넘는 돈이죠. 인텔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은 일종의 그 AI 칩 동맹을 맺은 상태인데요. 인텔의 X86 기술과 엔비디아 GPU 기술을 더 밀접하게 결합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거보다는 미국의 반도체 자립 의도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인텔에게는 백기사가 필요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파운드리 파트너를 확보하거나 미국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메모리 업체의 고수익을 안겨주는 엔비디아에 대한 충성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인텔과 엔비디아 간 역학관계도 향후 메모리 수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이슈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메모리 풍기는 이제 알아도 해결책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금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HBM은 일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듭니다. 문제는 HBM 한 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웨이퍼 양이 일반 D램 3개 분량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똑같은 공정을 돌려도 HBM을 생산하면 전체 메모리 생산량은 오히려 3분의 1로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생산 효율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더구나 과거에는 기술만 좋으면 똑같은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찍어낼 수 있었지만 이젠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기술 발전보다는 공장을 실제로 더 짓는 것, 그 증설만이 공급 증가에 확실한 원인을 해소해 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로 해결이 안 되고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야만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메모리 풍기가 당분간 계속되고 단기에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모리 계급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